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수책녀와 함께 떠나는 책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의 첫 SNS 작가 곽진영 출판사 이지 퍼블리싱 곽진영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를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엄마라는 가면 속에 갇혀서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가면 안에서 여전히 숨이 막혀 갑갑해하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다정한 메시지이길 바랐다. 딱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 보라고. 나를 가로막는 건 사실은 나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조금씩 자기만의 날개짓을 시도해 보라고. 파트 1. 현재의 나와 마주하다. 나는 아이 셋을 키우는 10년차 전업주부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소소한 수익까지 얻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엔잡러가 되었다. 작가, 강연가, 독서와 글쓰기 등 각종 모임 리더에 모임을 홍보하고 모객하는 업무까지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본업이었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놓치지 않았다. 대충 세어봐도 5가지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 둘 쌓여가는 프로젝트들은 어느새 나의 고정 수입이 되었다. 어느 틈에 나에게 업이 생긴 것이다. 집에서 아이만 키우던 엄마는 어떻게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모두 SNS에 있었다. 블로그에 기록하면서부터 일상은 책이 되었고 취미생활은 업이 되었으며 생각은 강연이 되었다. 가정주부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기록 습관은 새로운 엄마의 경력을 만들었다. 나라는 사람의 필터가 곧 돈이 되었다. 여러 사이드 프로젝트로 얻은 적은 수입을 꼬박꼬박 모아놓은 통장은 어느새 1,000만 원이 되어간다. 평범한 10년차 전업주부가 엔잡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딱 하나, SNS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적어보겠다며 블로그를 시작했다. 물론 의욕만 넘쳐 꾸미기만 하다가 지치기도 했고 몇 번 허세 가득한 글을 쓰다가 한동안 접속조차 하지 않았던 때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시작했다. 멈추고 멈췄지만 또 시작했다. 새아이 엄마인 나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인스타그램에 하나씩 꺼내놓았다. 서툴지만 즐거운 취미 생활을 기록했고 틈틈이 읽은 책에 대해 약간의 감상이라도 끼적였으며 불안하거나 두려운 날들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해보고자 시도했던 습관을 남겼다. 그저 꿈틀거림이랄까? 뭐 하나 대단한 게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하면 알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모르고 있던 나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내가 그랬다. 누구나 세상에 나의 기록을 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엄마들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SNS를 하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더라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다. SNS는 보통 대중적인 취향을 가진 인기인이나 그도 아니면 아예 특별한 사람들이 잘할 거라는 편견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SNS는 현실에서 때때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란 시간과 공간의 한계 혹은 성격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사람은 환경의 제약이 많을수록 쉽사리 주저앉게 된다. 할 수 없음에 지레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온라인은 한계가 없다. 시간이 없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도 그저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SNS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나중 문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에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록 생활을 시작하며 깨달았다. 내가 올리는 작은 기록이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러니 SNS를 시작하라고 말한다. 아주 쉽게 생산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온라인이다. 작은 성취를 쌓다 보면 사라졌던 자존감도 함께 쌓여 나간다. 온라인은 필요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다. 마치 다단계 영업을 하는 사람처럼 나는 만나는 엄마들에게 SNS를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들어와 보라고 자꾸만 권하게 된다. 여전히 이 세계에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어른이 될수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필요 이상으로 방어막을 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SNS를 가로막는 이유를 분류해보니 5가지였다. 하나, 나는 기계치야. 난 컴퓨터와 친하지 않아. 둘, 나는 관종이 아니야. 셋,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바빠. 넷, 늘 똑같은 일상을 살아서. 마지막 5, 그건 시간 낭비잖아. 아마도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혹은 시작했어도 금방 포기해버린 사람이라면 위 5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SNS 앞에 벽이 높아도 해야만 하는 이유, 하고 싶어지는 동기를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무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SNS에 기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다. 있어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담백하게 툭툭 써보자. 지루한 일상과 특별한 일상은 시선의 차이다. 특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으로 나의 오늘이 특별해짐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처음부터 알 수는 없다. 그건 당연하다. SNS를 시작해 차곡차곡 기록을 쌓아 나가다 보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차리게 된다. 그때마다 하나하나 업데이트하면 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팅할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SNS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얼마든지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나를 소개해 보자. 처음 시작은 애쓰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SNS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럼 대표적인 플랫폼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블로그와 브런치. 블로그는 정보 전달이 기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쓰는 플랫폼이다. 브런치는 글쓰기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군더더기 없이 글만으로 승부하는 곳이다. 다만 진입 장벽이 없는 블로그와는 달리 브런치는 작가 신청이라는 허들이 있어서 하고 싶다고 바로 시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다. 기존의 방송국이 하던 역할을 이제 개인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유튜브만큼 강력한 SNS는 없지만 하나의 영상을 제작할 때 들이는 수고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 제작에 대한 부담이 없는 팟캐스트도 인기다. 오로지 목소리를 녹음하고 편집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유튜브보다 훨씬 품이 덜 든다. 영상이 주는 피로도가 심해지고 있어서 팟캐스트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사진 플랫폼이다. 한 장의 사진과 짤막한 글, 해시태그 몇 개만 있으면 바로 하나의 피드 생산이 가능하다. 이 간편함이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다. 내가 처음 SNS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에게 1순위로 추천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이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와 카카오톡 정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인스타그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SNS는 무엇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나와 맞는 옷을 입으려면 이것저것 입어보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건 나랑 어울리지 않아 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여러 시도 끝에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고 온라인 세계를 활보하다 보면 오히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도 한다. 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제 남은 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다. 그건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록을 지속하는 일이다. 꾸준하게 쉬지 않고 온라인 집을 탄탄하게 꾸리는 것이다. 아무리 방법을 잘 알아도 지속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내 기록이 쌓여 있지 않은 집은 아무 힘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히 기록을 지속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을 반복해 보자. 내가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찾은 방법은 작심삼일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이것만큼 긍정적인 방법은 알지 못한다. 작심삼일 반복하기. 작심삼일 반복하기와 함께 가장 도움이 됐던 건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이었다. 나와 비슷한 엄마들 몇몇과 함께 SNS를 꾸려가기 시작했다. 매일 기록하는 건 욕심이고 일주일에 딱 2개만 기록해보자고, 그거라도 해보자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는 나만의 기록을 쌓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고 결국 나만의 무기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경험해 보니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이어간다는 그 꾸준함 말이다. 파트 4.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온라인 세상에 발을 들이고 이런저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내가 가장 바뀐 건 더 이상 꿈을 꿈으로 남겨놓지 않는 거였다. 머릿속에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다가 실행하는 것. 더 이상 말뿐인 사람으로 남지 않는 것. 아니, 말조차 하기 부끄러워서 머릿속에다만 잔뜩 그려놓았다가 털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 중단되고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할 때 줌이라는 툴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커다란 두려움을 갖고 있던 나는 그 당시 준비하고 있던 독서 모임을 포기했다. 그런 건 이용해 본 적도 없고 화면 속에 있는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다는 이유였다.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엔 분명 그랬다. 사실은 별거 아니었음을 나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꿈꾸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그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걷기만 하면 언제가 됐든 결국 그곳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숱하게 실행하고 넘어지고 잃어본 경험이 그 증거이다. 이 글을 쓰는 것도 나에겐 새로운 도전이다. 이 책을 읽고 나처럼 평범한 엄마가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뭔가를 하나 실행했다면 그런 엄마들이 하나둘 늘어나 서로에게 꿈의 증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충분하다.